긴급 속보, 삼성 철수 소식에 쑥대밭된 중국 현 상황. 수천 명 근로자 울고불고 난리 났다 중 당장 숨겨. 8월 24일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생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수출을 떠받치던 중국 시장이 한국 사내 등을 돌리면서 대중국 무역 수지가 사상 첫 4개월 연속 적자 위기에 몰렸다. 14.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도 한중 관계의 부담이다. 또 다른 30년을 위한 새로운 한중 경제협력 모델을 찾아본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6만 1,00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400.65%, 중국 현지 법인에 고용된 임직원은 총 1만 7,820명이다. 2016년 말 3만 7,070명과 비교하면 5년 새 반토막 51.9% 감소했다. 중국에 남아있는 삼성전자 생산기지는 수저우 가전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 시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전부다. 이마저도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한층 가열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추가적인 대중국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간 대중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액의 25%, 1,629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무턱대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92년 우리나라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양국은 서로에게 최고의 경제협력 파트너였지만 최근 국제정세와 양국 관계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7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THAAD 사드 보복 조치 이후로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이 거세졌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높은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중국을 저임금 생산기지로 활용하던 우리 기업들의 대중 진출 전략은 이미 효용을 다한 만큼 새로운 국제질서 흐름에 맞춰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전략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예측 불가능한 방역 정책과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가운데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 중단이나 철수 등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렴한 인건비, 구매력 높은 시장 등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여겨질 만큼 경쟁력이 높았지만 지금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증가 등으로 우리 기업이 투자를 늘려가거나 사업을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가 중국에 진출해 있는 177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3, 98개사 위 기업들이 사업 축소 중단 철수 이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존 사업계획 유지는 35.9%, 63개사, 사업 확대는 7.3%, 13개사였다. 이미 롯데, 신세계 21만 500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1500 플러스 0.72% 등 유통기업의 경우 중국의 사드 보복 사태로 큰 피해를 보면서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한때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을 찾던 아모레퍼시픽 등 패션 뷰티 기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제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6만 1,00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400.65%는 2018년 5월에는 중국 선전 통신장비 공장, 12월에는 텐진 스마트폰 공장에 문을 닫았고 2019년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듬해 7월엔 수저우 PC, 개인용 컴퓨터, 생산 설비도 철수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0년 중국 업체에 LCD 공장을 넘겼고 삼성 SDI 72만 6천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6000 플러스 0.83%도 지난해 중국 내 배터리 팩 공장 두 곳의 문을 닫았다. 현대차 16만 6,50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1000.60%는 지난해 베이징 1공장을 중국 전기차 제조사 리샹에 매각했고 삼성중공업 5,18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10.19% 역시 중국 저장성 닝보시 현지 법인을 폐쇄했다.
SK그룹의 중국 지주사인 SK차이나는 지난해 8월 중국 SK 렌터카 지분 100%를 중국 도요타에 500억 원에 매각하면서 중국 사업에서 발을 뺐다. LG전자는 2020년 중국 텐진, 쿤산, 선양 세 곳의 사업장을 철수했다. 최근엔 미국 정부가 중국을 노골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미국은 대놓고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칩4, 주요 4개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등을 추진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 최근엔 반도체 칩과 과학법, 일명 반도체 지원법, 위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항, 인플레이션 감축법, IPA 등까지 제정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대중국 신규 투자를 사실상 막았다. 당장 우리 기업도 피해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신규 반도체 장비의 도입이 불가능해졌다. 중국산 소재 부품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자동차 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LG 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업계의 경우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망간, 코발트 등 중국산 원재료 비중을 낮추지 못하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는 결국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액의 25%, 수입액의 23%가 중국과 이뤄졌다. 한국의 대중수출품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80%를 넘는다. 무조건적인 탈중국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외교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재계의 요구다. 유한익 정경련 상무는 굳이 미국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중국도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고 첨단 제품의 경쟁력도 갖추는 등 더 이상 저렴한 생산기지로만 바라보고 진출할 시기는 지난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이미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진 데다. 여전히 한중 교역 비중이 높고 공급망 생태계도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의 대중 전략을 세밀하게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삼성. 공장 다 뺀다. 소문에도 다시 6조 원 몰린 이유. 신짜오 베트남. 최근 베트남 산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는 애플이 사상 최초로 애플워치와 맥북 등 핵심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기로 한 소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대신에 베트남을 점찍고 생산 공장을 옮기려고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CNBC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플의 주문 생산업체인 폭스콘과 럭스웨어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애플워치 테스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또 애플은 맥북 테스트 생산 라인을 베트남에 설치할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홈팟 스피커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애플이 베트남으로 제품 생산 라인을 서서히 옮기는 것은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발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만 하더라도 애플 제품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무역 분쟁 파장이 커지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에어팟 일부를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식으로 애플이 생산기지 다변화에 나선 것이지요. 이번에 베트남에서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지난 봄 중국의 상하이 봉쇄 조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물류 등 기능이 마비되면서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고 이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관건은 애플의 알짜 상품인 아이폰의 중국 생산 의존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지금은 90%가 훌쩍 넘습니다. 얼마 전 애플 전문가 거밍치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연구원은 애플이 9월 출시할 아이폰 14 시리즈 일부 모델을 인도에서도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일부 외신들은 애플이 인도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아이폰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애플이 생산 라인을 서서히 확대하고 있는 베트남도 아이폰 생산 기지 중 하나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 북부는 중국 대신 공장을 세울 요량으로 가장 매력적인 입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이동시킨 기업 중 하나로 한국의 삼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1차 준공을 마친 하노이 연구개발 R&D 기지는 삼성의 전략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올해 완공이 예정된 이 센터는 삼성이 총 2억 2천만 달러, 약 2,910억 원을 들여 하노이시의 동남아 최대 R&D 센터를 짓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판민진 베트남 총리를 만난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 사장은 추가 투자까지 약속했습니다. 이날 노 사장은 삼성전기가 베트남 북부 타이흥우엔에서 1조 원을 투자해 만든 고부가 반도체 기판인 FCBGA 생산기지에서 내년 7월 제품이 본격 출시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날 팜 총리는 베트남은 삼성의 투자를 위한 최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노 사장은 조만간 베트남에 33억 달러, 약 4조 3,7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부동산 국영기업 비그라세라 주최로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뉴노멀 시대의 베트남 투자 전략 세미나 들렀습니다. 주한 베트남 대사관 소속으로 유창한 한국어가 유명한 판비에뚜언 2등 서기관 발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한국 등 동북아와 같이 젓가락을 쓰는 나라다. 로 시작한 그의 발표에서 통계 그래프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세안 평균 임금 그래프였는데 베트남은 저비용 비숙련자 경우 월 216달러로 중국 470달러. 위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는 2018년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숙련자 임금은 월 424달러였는데 중국 783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비숙련자 356달러, 숙련자 784달러. 태국 비숙련자 378달러, 숙련자 699달러과 비교해도 베트남 임금은 여전히 싸더군요. 또 하나 인상적인 그래프는 코로나19 사태의 정점을 찍은 이후 한국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가 다시 늘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79억 1,700만 달러를 기록한 베트남 투자는 2020년에 39억 4,900만 달러로 대폭 줄었지만 지난해 49억 5,300만 달러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예정됐던 LG 디스플레이의 라인 투자 증설이 통계에 잡힌 영향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도 금액이 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다가 삼성이 베트남에 33억 달러 추가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라 향후 그래프 역시 상승 곡선을 그릴 공산이 큽니다. 코로나19 발발 직후 민간 항공기 회항 사태 등이 발생하며 한국과 베트남 간 심리적 거리가 확 멀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박항서 감독 선전 등으로 전례 없이 가까워진 두 나라였지만 이후 두 나라 네티즌은 원색적인 문구를 인터넷에 올리며 비방전을 펼치기도 했죠. 돈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만 주로 보는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양국 간 관계 방향은 대략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최근 비그라세라 주최로 열린 세미나 역시 만석에 가까운 흥행을 보였습니다. 제 옆자리 중소기업 사장으로 추정되는 한신사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배부된 설문지에 적힌 그의 예상 투자 금액은 20억 원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3. 삼성중, 닝보 철수, 애중 현지 반발 삼성전자, 아름다운 철수와 차이는 해외 사업장 운영 효율 개선을 위해 중국 영파, 닝보, 법인을 철수하기로 한 삼성중공업이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현지 근무자들이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다. 아름다운 이별로 평가됐던 2019년 삼성전자 해주, 후이저우, 철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15일 중국 매체 차이신은 닝보법인 폐쇄 소식을 접한 노동자들이 집단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반발의 배경은 회사의 보상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차이신은 삼성중공업이 근무연 수당 1개월치 임금과 이와 별도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가령 4년 48개월 근무자의 경우 4개월 지월급과 추가로 월 급여의 3배를 보상받는 방식이다.